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무리한 가사노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분들 참 많죠. 이번 추석 역시 예외가 아니었을 텐데요. 평등 명절 또 양성평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을지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 연결해 봅니다. 김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김희정입니다. 김 장관님도 며느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댁에 다녀오셨어요? 네, 미리 인사 다녀왔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추석 때는 안 가시고요? 네. 왜 가서 차례도 지내고 좀 하셔야 되잖아요. 전도 붙이고 막 하셔야죠. 네, 네. 아무래도 저는 또 지역에 또 인사도 해야 하고 예. 또 복지시설도 방문하고 하느라고 예.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관이라고 봐주시나요? 시부모님이?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이번에 예, 좀 그러니까 올해만 명절에 안 가신 거죠? 보통 때는 가시죠? 당연하죠. 네. 가서 남들 타고 똑같이 이렇게 일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재래시장을 돌면서 사실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래시장이 사실 힘들다 보니까 예. 나물 같은 것도 다 다듬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는 사실 다듬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절 기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분들께서 정말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가사 일을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 남편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화투나 치고 그러십니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은 워킹 데디로서 함께 일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통계를 보니까 명절을 지내고 나면 이혼율이 한 10% 늘어난답니다. 네. 이게 참 육아와 또 가사 부담을 다 맡고 있는 워킹맘들, 특히 또 명절 때 명절 스트레스까지 겹치고 막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워킹맘들의 육아나 가사 부담 줄이는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 가사 분담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최근에 저희 여성가족부 행사 때 이제 외국에서 성공한 이제 한민족 여성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는 중에 슈퍼우먼과 알파걸은 없어요. 피곤해하는 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육아나 가사는 여성 몫이라는 틀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가족 친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확대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해야 한다 또는 이런 제도를 쓰는 게 좋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그 제도를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이런 인증을 받게 됩니까? 여러 가지 그 채점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는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면 그러니까 유연 근무제를 사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근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여성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출산 장려금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차등 없이 회사에 복귀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채점표를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기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국내에?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개수를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7월까지를 했다가 심사 들어오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이 되라고 요구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지켜서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또 다른 인센티브로 굉장히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줍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시켜 준다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 인력을 이제
기능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지 예. 그리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뭐 R&D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 할 때 들어올 때 가점을 한다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역시 물건을 댈 때도 가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준다라든지 어이구 금리까지요. 네. 네,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을 함으로써 단순하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되세요라고 저희가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됐을 때 주는 플러스 혜택을 많이 주도록 발굴하는 일도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상으로 좀 심사 좀 해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자꾸 많아져서 접수를 늦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만큼 해보려고 하는 기업이 꽤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러 오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신청률은 떨어진 이유가 사실 채점표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미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가족 친화 경영인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 하나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맞벌이 가정에 꽤 좋은 반응 얻는 그 아이 돌보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서비스가 워낙 좀 공급이 부족하니까 정책은 있지만 혜택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만 24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둔 경우에는 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제 돌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서비스 제공 기간은 전국에 저희가 213개소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 단위로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예. 네. 그런데 이게 예측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해는 돈이 좀 남고 한 해 돈이 남다 보면 다음 해는 또 국가 예산이 깎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국가 예산을 깎으니까 또 다시 모자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기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 정확하게 내가 미리 임신이 확인됐을 때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 순서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되면 내가 국가로부터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아이 돌봄 선생님에 대한 양성 사업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대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기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신 단계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아까 213개소라고 그랬는데 213개소에서 거기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모두 몇 명 정도 고용이 돼 있습니까?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종일제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이죠. 시간제 선생님도 하시고 종일제 선생님도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종일제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다들 이제 본인들 살림도 살면서 시간제 선생님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일제 선생님 쪽에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임금을 올려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참 정부 예산안 편성 거의 막바지 작업하고 있는데 수당 올리는 작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사대 보험이나 퇴직급여 지급 같은 부분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군요. 그게 이제 일반 그 가사 도우미들과 저희가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아이 돌봄 선생님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설계라든지 이 퇴직급여 지급 부분이 정확하게 되면 보다 많은 양질의 인력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제네요. 일자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뭐 임신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직접 회사를 그만뒀던 분이 즉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죠. 다시 취업하려고 하면 뭐 고작 뭐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14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필요한 그 자신의 스킬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취업 정보 제공, 그리고 취업 후 사후 관리,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눈높이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의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전국 140개소가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에는 지역 산업 연계형, 그리고 농어촌형, 그리고 약간 고급형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유형별 세일센터를 운영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 조금 그 맞춤형으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 이걸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게 네. 그럼 몇 년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이게 등재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2017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앞에 연도에는 이제 다른 우리나라의 기록물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무슨 안내의 일기라든지 이런 전 세계 전쟁에서의 인권 피해와 관련된 기록이 등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전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무슨 한일 간의 외교적인 논쟁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뭐 남의 나라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근절이라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국가 기록물 지정 작업부터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추석 명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